네, 안녕하세요. 리필가이 허선영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울세라하고 나서 볼페임 생기지 않나요?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, 그리고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, 즉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, 마리오네트 주름, 심부볼 처짐, 그리고 이중턱살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세라, 슈링크, 더블로 같은 초음파 리프팅, 그리고 실루엣 소프트, 다이아몬드 리프팅, 블루로즈 리프팅, 그리고 오메가 리프팅, 그리고 어떤 울트라나 회오리 리프팅 등 짧은 실 리프팅도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바로 퇴근 후에 하시고 저녁 때 누구를 만나러 가신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신 거, 또는 이제 뭐 아침에 잠깐 또는 오전에 잠깐, 점심 전에 잠깐 오셔서 울세라 시술을 받으시고 바로 점심 때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신 게 사실은 울세라입니다. 예. 그래서 울세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. 울세라 같은 경우에 볼페임이 생길 수 있느냐?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생기는 이유는 디자인적인 오류에 의한 거지 울세라 자체의 오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울세라는 우리의 피부에 스마스층부터 뭐 지방층, 근육층 여러 가지 층들이 있는데요. 이 각각의 층을 잘 찾아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울세라입니다. 즉 울세라는 이제 눈 감고 시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줄이고 싶은 부분만 줄일 수 있는 게 울세라입니다. 그래서 울세라를 할 때 이 심부볼이 처져 있는데 심부볼 처짐과 함께 이미 볼페임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러면은 이 이미 볼페임이 있는 부분들을 더 울세라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부분이 더 심해지겠죠. 그리고 끌어올라가는 강도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반면에 볼페임이 없고 좀 통통한 분들이 있다면은, 이제 볼이 좀 통통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는 심부볼이 이렇게 처지면서 입가주름이 생겼지만 여기 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울세라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예. 즉 심부볼 쪽의 상태에 따라서 울세라를 어떻게 진행하느냐, 일단은 거기서 나뉘게 되고요. 그리고 울세라는 직접 초음파를 보면서 피부의 층에 지방층이 많은지 아니면 더 줄여줄 수 있는 스마스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지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층이 많이 없는데 울세라를 그쪽에 주입한다든지 조사를 한다고 그러죠. 초음파나 방사선 이런 거는 쏘는 거니까요. 네, 이런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부분을 지방층이 없는 부분은 피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울세라의 장점입니다.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만 잘 이렇게 조절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울세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또 하나는 디자인적으로 이 부분이 처졌다고 해서, 즉 입가주름이 처졌다고 해서 심부볼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으냐, 설령 지방이 많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경험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. 심부볼에 지방 패드가 굉장히 두꺼우시더라도 오히려 위쪽에서 끌어당기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 피부는 점점 중력의 영향으로 계속 처짐이 발생하게 되고, 이렇게 처짐이 발생한 걸 위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처짐이 발생한 전체 면적 중에서 아래쪽 3분의 1에서 더 끌어올리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, 중간 3분의 1에서 끌어올리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고, 위에서 더 끌어올리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얼굴의 형태와 그 다음에 처짐의 정도, 그리고 처진 방향, 그리고 처짐의 깊이, 그 다음에 심부볼 패드의 지방 패드의 어떤 두께,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때 정확하게 그 울세라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. 어느 부분을 특별히 더 강하게 한다든지 어느 부분을 특별히 더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것만이 다 능사인가?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적당한 정도의 에너지, 그리고 적당한 정도의 강도,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됐을 때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또는 너무 약하게, 이게 아니라 딱 그분한테 맞는 그 에너지를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사실 울세라에 의해서 볼페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볼페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, 볼페임이 있으신 경우에,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심부볼 처짐이 있으면서 볼페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채우는 시술이 같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으세요. 울세라하고 잘 어울리는 시술 중에 하나가 필러하고 그리고 스컬트라인데요.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조그맣게 뭐 이렇게 뭉침 현상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뭉침 현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해결이 가능한, 왜냐면 콜라겐이 뭉친 거기 때문에 콜라겐을 풀어주는 약물이 들어가면 또 다 풀립니다. 그래서 스컬트라나 필러랑 같이 볼페임을 채우면서 끌어올린다면은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리필가이 우리 볼페임이 생기는 경우, 울세라에 의해서 볼페임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예방하면 좋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고,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리필가이 허선영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